엄마처럼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실제로 마마라고 불러요. 정말 병원처럼 노하우라던가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계속 리마인드 해주세요. 했니? 신청했니? 네, 안녕하세요. 솔리아기 님의 그레이스입니다. 요즘 굉장히 에이지드 케어가 핫하죠. 호주 이민성에서도 에이지드 케어로 영주권이 가능한 길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정말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에이지드 케어를 학업하고 계신 재학생분의 후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골드코스트 테입에서 인디비주얼 서포트 서티피케이션 3를 듣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실습을 두고 있는 주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호주에서 에이지드 케어 과정을 학업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널싱 과정에 조금 흥미가 있어서 바로 이제 유니 들어가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준비 단계로 인디비주얼 서포트 서티피케이션 3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EN, 인로드 너스 해서 그다음에 저 레지스터 너스 쪽으로 갈까 해서 제가 인디비주얼 서포트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인디비주얼 서포트 과정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테이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 테이프 학생이야 했을 때 테이프 이렇게 다들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모두들 다 테이프 학교를 알고 계시고 그만큼 명성이 있다는 뜻일 것 같고 또 그만큼 또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테이프에서 현재 같이 공부한 학생분들의 남녀 성비는 어떻게 좀 될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반이 호주 분들 반이 호주 분들이고 반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거든요. 국적은 일단은 아시아계가 많아요. 베트남, 인도, 일본, 한국, 그중 타이. 그다음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아요. 저희 반 2분 정도 계시나 남성분은? 그럼 한 반에 몇 명 정도예요? 25명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남학생분들은 한 2-3명 정도? 추가로 나이 연령대를 말씀드리면 제일 어리신 분이 18살이고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10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 네. 나이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하겠네요. 네네네. 근데 국제학생은 좀 어리신 분들 편이니까. 그럼 반 분위기는 어때요? 아줌마들이 되게 많으세요. 약간 40대, 50대, 60대 호주 분들이 많으셔서 되게 챙겨주세요. 엄마처럼? 그거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실제로 마마라고 불러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마마라고. 테이프에서 Certificate 3 in Individual Support를 공부할 때 BKSB라고 해서 Basic Key Skill Builder라는 작은 시험이 있잖아요. 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건 어렵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널싱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PT 점수를 내려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PT 점수가 나오고 이제 됐다 했는데 갑자기 또 BKSB를 하라고 하셔서 조금 또 뭔가 시험이 있다 해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이제 제가 PT를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영어는 PT에서 공부를 했었으면은 그냥 이 정도야 하고서 했던 것 같고 수리도 되게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계산 아니면은 시계 보는 법도 있었어요. 아날로그 시계 읽는 방법도 있었고 그 도형, 원뿔 이런 거 그런 거 영어로 이름 매치하기 이런 거여서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씩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물 마시면서 이거는 이렇구나 하고서 시간 제한 없이 풀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부담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모두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뭔가 메터리얼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과장님께서 저한테 메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네. 그거를 클릭을 해서 보고 네. 또 실제로 유튜브라든가 구글에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많이는 안 보고 이런 거구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준비가 되면 테이프 쪽에서 이제 링크를 보내줘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시험을 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수학적인 부분도 그냥 중고등학교 정도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려웠던 거는 도형의 이름을 맞춰야 되는데 영어를 몰라서 그건 좀 어렵겠다. 네, 그런 시츄에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스타트를 했는데 이때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몇 분이냐? 초등학교 애들도 풀 수 있을 것 그 같은데요? 정도였어요. 그런 말이구나 하고 그냥 이거 같은데 어깨서 그냥 클릭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기호 같은 게 나와요. 사이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이랑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일단 그냥 찍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나와서 대충 무난하게 풀면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코스 안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하나요? 오리엔테이션 때 가면은 이제 스터디 가이드를 쫙 주세요. 우리가 6개월 코스고 전체적으로 이런 과목을 배울 거야 하고 근데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거 6개월 안에 다 공부한다고? 아, 큰일 났다 이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베이직한 걸로 시작을 해요. 약간 윤리, 그러니까 인권 존중.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점점 이제 진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상황을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호주는 멀티컬처럴한 나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나라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니즈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말씀을 해주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이 네네네. 그래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되게 많이 공부가 되는 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했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과제에도 케이스 스터디가 꼭 과목마다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럼 과제를 혼자 하는 개인 과제예요? 아니면 그룹으로 좀 이루어지는? 혼자 하는 개인 과제는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레포트 같은 거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트 앤서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케이스 스터디는 그룹을 많이 해요. 역할을 줘요. 롤플레이처럼. 수업 시간에요? 에이지드 케어에서는 그러니까 노인분들,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해. 너는 뭐 매니저, 너는 소셜 워커 약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보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시고 사실 시간도 엄청 금방 가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끼워넣어서 그런가 정말 과목마다 훅훅 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론 베이스보다는 프랙티컬한 게 네네네 같이 있어요. 같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쫙 해주시고 자 다음 주는 이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야. 이렇게. 그럼 수업이 좀 지루하진 않겠네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되게 경험담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도 이제 뭐 주중에는 수업을 가르치시지만 주말에는 시설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는 일을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서 말씀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걸 듣는 게 너무 재밌고 되게 많이 도움도 되고. 네, 그러면 주에 출석은 한 며칠 정도 가고 만약에 하루에 한 번 가면 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입학하는 텀마다 가는 요일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총 3번 가는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가요. 월요일, 화요일은 그냥 진짜 학교 가는 느낌으로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점심시간이 12시부터니까 7시간 정도 수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목요일은 조금 특이한데 일단은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끝나요. 일단은 1시부터 4시까지의 수업은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고 그 평소에 약간 이해 안 갔던 부분이나 과제 했는데 이건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자율학습처럼 물어보고 아니면 과제 밀린 거 있으면 그때 그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수업은 5시부터 9시까지인데 이거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테이프에 가면은 정말 병원처럼 꾸며놓은 그런 레바토리가 있어요. 클리니컬 랩 수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말 그냥 일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정말 딱 들어가면은 병원처럼 침대가 이렇게 쭉쭉쭉 있고 그러니까 널스 부르는 그 홀출 버튼 이런 것도 다 붙어 있고 되게 정말 실질적인 노하우라던가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습을 2주 후에 나가는데 약간 그래도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니까 조금 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때는 꼭 유니폼을 입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인디비주얼 소프트를 공부하고 있구나. 그 자부심? 그런 것도 매주 목요일날 그 수업에 가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정말 처음에 랩 수업에 갔을 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친구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적고 적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꼭 이렇게 적고 또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여기다가 놔야 하고 약간 기구 같은 것도 병원에 있을 만한 그런 에이지드 케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뭐 의료기계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그런 거를 알려주셔서 그런 걸 미리 알고 실습을 가야지만 헤매지 않겠네요. 진짜 실제로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실습 나갔다 오신 선배라고 하나요? 근데 그분들이 클리니컬 랩에서 배운 거 다 써먹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걱정도 덜 되고 네, 그러면 지금 에리 씨가 학업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한 4, 5개월 차가 됐잖아요. 네. 그럼 학업하시면서 좀 어떤 게 재밌었고 어떤 게 좀 어려웠어요? 일단은 재밌었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 모르겠어요. MBTI가 E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다른 친구들 만나고 네. 같이 얘기하고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니컬 랩 그 수업을 제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웠던 점은 이 과제가 은근히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게 매주 조금씩 안 하면 자꾸 밀려요. 목요일 날 1시부터 있는 그 튜토리얼 때 매주 나가기만 하면 그래도 커버는 돼요. 왜냐면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과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매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제를 조금씩 맨날. 보통 과제가 어떤 게 많이 나와요? 정의하는 거? 이것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도 많이 있고 시작한 지 좀 됐으니까 지금은 약간 의학 용어 많이 배우거든요. 뒤에 왜 하는 건지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은 간호사 진짜 실제 ENRM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클라이언트 그 진단서 같은 거를 보면은 어디 수술을 했고 어디가 안 좋으신지 그게 의학용어로 써져 있대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분은 어디가 안 좋으시고 어디 수술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알아놓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33 과정 안에는 실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리 씨가 곧 실습을 나가시잖아요. 실습지는 보통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구하나요? 세이벤은 이제 실습 섭외를 해주는 팀이 따로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해주세요. 오, 그럼 너무 좋죠. 저희 클래스메이트 모두들 자기네 집 가까운 데로 다 이미 배정을 받았어요. 이미 배정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발품 안 팔고 이렇게 그 시간을 절약하시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대신에 그 실습에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리스 체크라던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라던가 그런 요양 시설 같은 데로 가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스 체크, 약간 코로나 백신 3번 다 맞았는지, B형 감염 이런 것도 맞았는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그러니까 피검사 같은 거 하셔서 서류를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카드, 옐로우 카드라고 블루카드는 이제 차일드 케어에서 쓰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셔야 되고 옐로우 카드는? 옐로우 카드는 NDIS라고 이제 장애인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건데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호주는 절차 진행되는 게 되게 느리잖아요. 학업을 시작하자마자 신청 안 하면 지금 제 클래스메이트도 조금 늦장 부리다가 아직도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옐로우 카드를. 그래서 아직도 못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세요. 그 섭외 팀에서도 메일이 맨날 와요. 했니? 신청했니? 선생님들도 자 얘들아 신청했니?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까지 안 하면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마인드 계속 해주셔서 OT 때 그런 거 이미 다 안내가 나가요? 아예 스터디 가이드를 이렇게 딱 주시는데 그런 별 과목이라던가 심지어는 과제 제출 기한까지 다 써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실습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폴리스 체크랑 듣도 보도 못한 NDIS, 블루카드, B형 간염이 뭐 영어로 해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오셔가지고 다 봐주시고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는 클래스메이트들 중에서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을 구한 학생들이 저희 반에서는 일을 원래 하다가 서티를 따라고 회사에서 말씀을 주셔서 일을 하면서 수업을 이렇게 오는 친구도 있고 학업 중간에 이제 나도 한번 구해봐야지 하고 구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시급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서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좀 난다고 했었어요.
아마 서트를 갖고 있으면 20대 후반부터 시작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 회사마다 다른 거여서 아무도 모르시던데 국제 학생분들도 에이지드 케어 센터라던가 그런 데서 자원봉사를 가실 수가 있어요. 발런티어 하러 왔어. 그러면 다 엄청 웰컴해 주신대요. 발런티어 들어가서 괜찮은데? 하면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꿀팁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발런티어를 해보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나 여기서 일할게.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만약에 나 서티 따러 가도 돼? 그러면 회사에서 엄청 지원을 해준대요. 따고 와 하고 그러면은 일도 뭐 학교 안 간다는 일하고 학교 가면은 또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데이타임에 일하는 시급이랑 나이트타임에 일하는 시급이랑 주말이라는 시급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많이 난대요. 네, 그래서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으면 1시간에 50불 막 이렇게도 들어가고 일부러 나이트 타임만 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페이가 높으니까 한 3, 40불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에이지드 케어 과정을 에리씨는 어떤 분들께 좀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되게 주변에서 나 이제 이거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야 그거 엄청 힘들대. 그거 비비 좋아야 된대. 네. 엄청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저는 그냥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널싱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위한 그냥 준비 단계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설득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학업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마냥 힘들고 마냥 그렇게 비위가 좋아야 되고 그런 일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앞으로 뭐 향후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 약간 이런 게 뜨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봤더니 거기 간호사는 없더라고요. 그런 건 로봇가 뭐 대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 보고 뭔가 또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근데 밥벌이나 하고 살겠구나.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힘들겠지만 보람도 있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약간 학교를 일단 다니시면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에이지드 케어 관련해서 저희 우리 학생분과 후기 인터뷰 나눠봤고요. 에이지드 케어 과정 관련해서 정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솔리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